자, 안녕하세요. 오늘도요, 어저께처럼, 일단 코스닥 지수 흐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개별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 연결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장이 안 좋았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장이 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어저께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 박스 구간, 906, 이 박스 하단 906이 계속 앞전에 이런 식으로 지지가 나오다가, 그쵸? 지지가 나오다가 어저께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해서 오늘 다시 이 박스 안으로 넣어놓는 흐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더 큰 추가 하락을 맞닥뜨리게 됐죠. 분봉상 흐름을 좀 봐볼게요. 자, 오늘이었죠. 오늘 그쵸? 지금 이 900은 이 900포인트 요거는 앞전에 거래대금 많이 터졌던 날 음봉의 종가고요. 그리고 이 점선이 906. 그쵸? 근데 어저께 이제 이게 두 개가 다 밀렸던 거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살짝 끝에 이제 올려놓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려면은 이 구간 안으로 시초가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밀고 올라가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일단 시작 자체가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밀리다가 다시 이제 한번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흐름이 잠깐 나오긴 했는데 다시 이런 식으로 밀리면서 추가 하락이 더 크게 이렇게 나오게 됐죠. 자, 여기서 뭐라고 그럴까요? 대응 포인트를 하나 조금 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저께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지를 해야 되는 구간에서 밀렸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날 오전에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밀렸던 구간 안에서 시초가가 갭상승해서 시작되느냐, 이렇게 되면 가장 좋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혹시 다시 밀린다 하면은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만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지수처럼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갭상승 하지 못하고 그냥 밀린 상태에서 시작을 했을 때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어저께 밀렸던 자리를 다시 맞고 밀리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다시 들어가려는 흐름을 내다가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밀리면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선제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이게 또 맞고 바로 빠지는데 이거를 바로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그것도 조금 섣부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자리 잡다가 다시 재차 돌파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맞고 빠질 때 바로 대응한다기보다는 시초가 있지 않습니까? 시초가가 다시 이렇게 무너질 때, 그죠? 보이시죠? 여기 시초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요 박스를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안으로 안착을 못하고 다시 이렇게 밀릴 때 처음 시작했던 시초가가 다시 밀리는지, 그리고 또 하나 앞전에 만들어졌던 저점 있잖아요. 이 저점이 추가로 밀리는지, 요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저는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오늘 코스닥 지수 차트지만은 이제 분봉, 개별 종목에도 그대로 대입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개별 종목이었다 그러면은, 자, 어저께 이 위에 박스 구간에서 밀렸어요. 근데 오늘 갭상승 시켜놓지 못하고 밑에서 시작을 하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네, 다행이다, 이렇게 넉넉히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다가 밀렸을 때 다시 밀렸을 때 그때는 대응이라는 걸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구간에서 이 시초가 구간 그리고 앞전 저점 구간이 다시 밀리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의 그 매매 원칙이죠. 이게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손실을 좀 최소화한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 지켜야 될 구간이 종가상으로 밀리면은 바로 손절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하루 이틀 더 지켜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하루 이틀 더 지켜보는 경우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은 그 다음날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다시 앞전날 깨졌던 구간을 돌파하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밀리게 됐을 때 시초가 그리고 앞전에 나왔던 저점 구간이 다시 깨져가지고 밀리면은 경험상 봤을 때 추가 하락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 해서 거기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저는 그게 원칙이다 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자, 흐름은 이제 지수 얘기를 좀 할게요. 결국엔 또 이 구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873 863 이 구간.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여기서부터 하면 한 2% 남았나요? 그쵸? 한 2% 정도네요. 그죠? 박스 하단까지 가더라도 한 2% 정도. 어저께도 뭐 1.5% 넘게 빠졌고 오늘도 1.7%. 그죠? 이번 주 안에 여기를 다시 지지 테스트를 하러 갈 수도 있어요. 물론 바라건대 다시 좀 이렇게 굳이 여기 또 지지 테스트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돌리는 그런 흐름이 제발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상황은 이 구간까지도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지수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개별 종목들도 거기에 맞게 좀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수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오늘도 개별 종목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 살펴볼게요. 이게 참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켜줘야 될 구간 133,500원 이 구간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일단 오늘 오전에 이렇게 지지를 좀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10시 넘어서 밀렸죠. 이 10시 넘어서가요. 10시 반 정도 되잖아요. 이게 코스닥 차트로 보면은요. 이때예요. 이때 시초가 밀렸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올라가는 다시 회복하려는 흐름 보이다가 밀리는데 시초가가 밀린 딱 그 타이밍이 10시 한 반 전후 그때가 이 두산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지를 못하고 이 구간이 지지해야 되는 구간이 이제 밀리는 구간이 됐던 거였죠. 이게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이게 개별 종목의 주가 흐름하고요, 그 차트, 그러니까 지수 차트의 흐름이 이게 맥이 다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개별 종목들의 흐름이 모아져 가지고 지수 차트의 흐름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 다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개별 종목이 뭐 지금 코스닥만 해도 한 1600개 되는데, 그죠? 어떻게 그렇게 지수랑 똑같이 다 맞아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하지만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 궤를 같이 한다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는 코스피죠. 그죠? 예. 자, 코스피도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렇게 10시 반 넘어가지고 이렇게 요 시초가가 여기였잖아요. 그죠? 오늘 시초가가 여기였잖아요. 그죠? 10시 반 넘어가지고 시초가가 깨져서 이렇게 하락 나오는 딱 그 타이밍.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산 보면은요. 자, 일단은 아쉽지만은 일단 한번 또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려는 흐름을 또 보이긴 했죠. 근데 지켜내지 못하고 다시 밀려가지고 결국 여기서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켜야 될 구간이 지금 지지를 못했죠. 지켜야 될 구간에서. 근데 일단 지금 보면은 얼마 정도 밀렸나요? 지금 3%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3% 정도 밀렸네요. 그죠? 일단 뭐 내일 또 좋은 흐름 나오기를 기대를 해봐야겠죠. 근데 좀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고점에서 거래가 이런 식으로 많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내일 다시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구간을 극복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그때 그 들어오는 수급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 구간에서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다. 너무 많이 터지고 지금 현재 주가는 지켜줘야 되는 구간 밑으로 지금 밀려있는 상태다.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 나갔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주산 차트입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이거는 진짜 15년 만에 못 뚫던 그런 구간을 뚫고 지금 올라왔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흐르다가 자리 잡고 다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아직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가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도대체 이제 어디까지 밀렸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흐름이 나올지, 만약에 그 좋은 흐름이 다시 나온다면은 이제 그걸 알 수 없으니까는, 그래서 대응이라는 게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한 발 물러났다가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은 그때 매수 타점을 다시 잡는 게 그게 맞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살펴볼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거래량이 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쵸? 거래량이 줄죠. 계속 줄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 앞으로 이제 뭐 유지가 된다든가 아니면 이거보다 좀 더 준다든가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3일 연속 음봉이 너무 세게 나왔다라는 거죠. 어저께 같은 경우도 뭐 한 2% 정도, 많이 나면 3% 정도 그런 하락을 좀 예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하락이 어저께도 뭐 세게 나왔죠. 그쵸? 7, 8% 나왔으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한 3% 정도, 어제보단 덜 나오긴 했지만은, 그죠? 그리고 거래량도 죽어가는 느낌.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이렇게 주는 기간이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아마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날이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캔들을 가지고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걸 밟고 더 큰 시세가 나올 수 있고요. 거기서 반대로 시세를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라건대 차트가 내일부터는 좀 옆으로 누워졌으면 좋겠어요. 거래량 줄고 차트가 옆으로 눕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수순이 나오는 게 대응하기가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종목 마음 AI입니다. 이거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이제 어저께 영상을 남겼었어요. 그죠? 지금 이 구간이 매수 타점인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32,750원 이 구간이 지켜지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 신규 매수를 한 분들 입장에서도 이 32,750원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게 안 지켜지면은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설마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습니다. 이거는 지금 분봉상 흐름을 좀 볼게요. 이건 아침에 그냥 대놓고 민 거예요. 보통요, 이제 이거는 이게 대응하실 때 좀 팁인데요. 지켜줘야 될 구간을 갑자기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런 식으로 막 마이너스 3% 이상, 그러니까
순식간에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은요, 빠져나오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민 거기 때문에 다시 이 박스 안으로 돌려놓는 흐름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지켜줘야 될 구간을 그냥 3% 이상 거래량 터트리면서 밀어버린다. 이럴 때는 일단은 빠져나와서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맞아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요거는 앞으로도 대응의 어떤 팁으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그렇죠. 5% 정도 그냥 바로 밀어버렸죠. 밀어버리고 난 다음에 돌리는 흐름 살짝 나오다가도 그냥 다시 밀려버리는. 이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런 그 캔들이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저께도 지금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 오늘도 마이너스 7%가 넘는 하락, 이틀 동안 지금 마이너스 20%가 넘는 하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예측이 안 돼요. 지금 이 구간이 지켜져야 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추가적으로 더 좋은 흐름, 왜냐면 천장을 지금 뚫고 올라온 거거든요. 상장 초기에 만들어졌던 천장을 뚫고 지금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1, 2주 정도 자리를 잡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연 이틀, 물론 거래량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자리가 밀렸어요. 이럴 때는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아쉽죠. 아쉽죠. 리스크 관리 했는데, 손해보고 했는데 다시 넣어놓는다? 아쉽죠. 아쉬운 흐름이 나올 수 있죠. 근데 뭐 매수는요,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도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자리가 깨지면은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고요. 다시 그 안으로 진입을 한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다시 그 안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의 오늘의 흐름은, 이거는 아침에 누군가 대놓고 이거는 밀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건 방법 없습니다. 일단은 끊고 나와서 지켜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마음 AI도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태로 다시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왜냐면은 다시 이 구간을 다시 보세요. 앞에 그랬거든요. 이 구간에서 밀리면은 다시 이 구간으로 오는 그런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항상 이 자리에선 지지가 나왔었고, 한 1, 2주 정도 여기서 자리를 잡는 모습이 보여줘가지고, 좀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봤으나, 이런 식으로 밀렸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이 자리를 찍으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직 뭐 지금 그 대응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는 내일 조금 좋은 흐름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32,750원 다시 진입하려고 할 때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맞고 다시 빠지는 그런 흐름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올릭스입니다. 올릭스. 자, 올릭스도 어저께는 이 박스 구간 이렇게 밑꼬리로 딱 잡아주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 밀리는 흐름 나왔어요. 자, 분봉상 흐름을 좀 살펴볼까요? 자, 오늘이었죠. 오늘 이런 식으로 밀려도 다시 넣어놓고 밀려도 다시 넣어놓고 하는 좀 좋은 흐름이 오전 중에 나왔었고, 그리고 뜻하지 않게 슈팅도 한번 나왔었죠. 꽤 큰 슈팅이 나왔었어요. 10% 넘는 슈팅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렇게 죽여버리는, 그리고 그 전에는 잘 지키고 있다가 이 슈팅 나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무너져 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반등 한번 주고 추가 하락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종목
이 박스 상단 16,720원 지지 테스트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여기 지지 테스트 하러 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지 전략을 잘 세우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네. 그죠?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못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밀리는 상황, 그리고 중간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서 추가 하락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해서 갖고 계신 분들 어떤 식으로든 내일 대응을 하셔야 된다. 뭐 오늘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셨으면은 더 다행이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올릭스도 계속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티라유텍입니다. 티라유텍. 이 종목도 좀 아쉽게 됐습니다. 지금 이 만원, 11,100원. 이 구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밀려버렸죠. 그죠? 분봉상 흐름을 좀 볼까요? 자, 분봉상 흐름 보면은 그죠? 아침에 밀렸다가 다시 올려놨는데 재차 밀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쵸?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도 다시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다시 이 박스 안으로 내일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참 감사한 흐름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얼마 정도 밀렸나요? 꽤 밀렸어요. 지금 3% 이상 4% 5% 정도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일 돌아가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뚫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 맞고 빠지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 부분 눈여겨서 좀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 이제 계속 이제 거래량이 죽지 않습니까? 죽는 상태에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7,500원 이 구간까지 흐를 가능성도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지금 중간에 좀 지지가 나올 만한 구간이 없어요.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네오셈입니다. 네오셈. 이게 참 거래량만 한번 참 터져줬으면은 이 구간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냥 그죠? 결국 이 점선 구간도 지금 계속 저항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거래량이 안 나오니까 잠깐 이렇게 올라간 적은 있었어도 결국엔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이렇게 밀려버리는, 장이 안 좋으니까는 이 4,150원 이 구간도 다시 또 밀려버리는 그런 안 좋은 흐름이 나왔죠. 이게 참 이제 이 정도면은 좀 거래량이 한번 좀 터져줄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참 애 먹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참 애 먹이는 종목이에요. 일단 내일 추가 하락 부분이 좀 일단은 안 나왔으면 좋겠고, 오늘 분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이렇게 뭐 오늘 뭐 장이 안 좋았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흘렀죠. 그죠? 많이 흐르고 깨고 내려간 다음에 올라오려고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저항이 이렇게 작용하는 근데 지금 일단 이 구간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밀린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한 1.5% 정도 되네요. 얼마든지 내일 돌아가는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으니까요. 일단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근데 이제 일단 만약에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흐르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또 이거 늪으로 빠지거든요. 또 늪으로 빠집니다. 이거는 어쨌든 지금 이 박스 구간 안으로는 안 들어오는 게 상책이에요. 근데 자꾸는 아니죠. 위로 올려놨고 이 위에서 한 2-3주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는 모습 보이다가 결국 거래량 안 터지니까 다시 또 장이 안 좋은 상황을 틈타서 이 안으로 또 들어오는 그런 흐름. 근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신용잔고가 좀 안 줄고 있는 그런 흐름.
참 모르겠습니다. 일단 빨리 좀 슈팅이라는 게 좀 한번 나왔으면은 하는 그런 기대 바램은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 박스 안으로는 안 들어오는 게 상책인데 다시 어쨌든 들어와 버렸고 또 거기에 맞는 대응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오쌤도 좀 내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하나, 둘, 셋, 네 종목인데요. 이게 장은 안 좋았지만 오늘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나왔던 종목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 자, 먼저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토마토 시스템. 자, 토마토 시스템은 이쯤 되면 이 구간은 거의 뭐 ATM기 수준입니다. ATM기 수준. 이 4,955원, 4,675원 이 구간 안에 들어오면은 거의 ATM기 수준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네요. 그죠? 뺐다가 좋은 흐름, 뺐다가 좋은 흐름, 빠졌다가 좋은 흐름. 그죠? 오늘은 좀 특히 더 좋았죠. 분봉상 흐름 좀 잠깐 볼게요. 그죠? 어저께 이런 식으로 살짝 뺐다가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다른 종목들의 흐름하고는 완전 다르죠. 지수를 거꾸로 가는 그런 느낌.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 6130원 이 구간 이 박스 상단 저항을 오늘도 극복을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2시 반 넘어서 확 밀려버리는 상한가를 갈 법도 했는데 이 정도 갔으면 상한가 갈 법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2시 반 넘어서까지도 2시 넘어서까지도 상한가를 못 들어가면은 이렇게 장 막판에 한번 이렇게 쏟아지는 이런 흐름들이 간혹 나와서 근데 다행인 거는 한없이 쏟아지지 않고 이렇게 다시 끝에 살짝 돌려놓는 이런 흐름이 나와줬다. 자, 내일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흐름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시초가 이 위에서 시작하는 흐름. 그러면은 대응하기 좋은 흐름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대응하기도 편해지고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리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박스 안에서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저항을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뭐 이 음봉을 잡아먹으러 가는 거는 언젠간 잡아먹으러 가겠죠. 근데 이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에 일단은 참 갇혀있는 흐름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C랩입니다. C랩. 자, C랩도 자, 요렇게 C랩 같은 경우도 이 15,600원 이 자리가 딱 찍히면은 급등이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오네요. 이게 뭐 발작 버튼도 아니고 그쵸? 그쵸?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횡보하다가 한 1, 2주 정도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횡보하다가 그죠? 아침에 오늘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서 지지를 받았죠. 이 친구는 보통 10시 11시 사이에 지지를 받다가 흐르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흐르지 않고 지지를 받더니 갑자기 장 끝나기 전에 수급이 한번 확 들어오는 뭐 특별히 뉴스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았는데 그죠? 어쨌든 좋은 흐름 나왔다. 지켜줘야 될 구간 잘 지켜주고 그죠? 내일도 추가로 좀 좋은 흐름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찌 됐건 간에 오늘 같은 날 플러스인 상태에서 마무리한 게 어디냐 그렇게 의의를 두고 생각을 해봐도 좋지 않나. 일단은 지금 여기 보면은 거래량 터진 캔들이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다시 지금 이게 뚫고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내일 좀 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캔들을 좀 지켜나가는 이 앞전에 나왔던 캔들을 좀 지켜나가는 흐름이 나오면은 앞으로 좀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그런 어떤 오늘 흐름을 보여준 것 같아서 좀 고무적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B2N입니다. B2N. 자, B2N도 제가 이제 뜻하지 않게 급락 나온 종목, 세 종목 소개를 하면서 제가 이 종목은 얘는 이 1870원, 2075원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 지켜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쵸? 추가 하락, 그러니까 계속 하락하다가 이 구간에서 하락이 멈추고 차트가 옆으로 눕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 터트리면서 그죠? 좋은 흐름이 한번 나왔죠. 물론 윗꼬리가 깁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앞에 거래량 많이 터진 이 캔들 보이시죠? 이 캔들. 자, 분봉상 흐름을 봐볼게요. 이 캔들의 종가와 시가가 분봉상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 오늘 시초가 갭으로 붕 떠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구간 안에서의 이런 식으로 이 캔들 안에, 그러니까 아까 그 음봉 캔들 몸통 안에 지금 갇혀서, 그러니까 갭 상승 떠서 좋은 흐름 나오긴 했지만 이 안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이런 흐름이 오늘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얘는 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한 거예요. 지지를 해줘야 될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차트가 옆으로 누우면서 자리를 잡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오늘 이제 좋은 흐름, 윗꼬리가 좀 길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해서 딴 거 없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이 구간을 지키고 이런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구간, 이 거래량 많이 터진 이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밀리지 말고 좀 자리를 잡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왜냐면은 여기서 자리를 못 잡고 이 캔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밀리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당분간 이 아랫 박스와 그 다음에 이 캔들의 몸통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를 만들면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져요. 그럴 가능성이 실제 더 커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차트가 옆으로 누운 게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제3자 어저께 이제 제3자 배정 유증 뉴스 나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좋은 흐름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런 뉴스를 낸 건지 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냐. 이 차트는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언제 슈팅이 한번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양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거기에 맞게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온 거고 그에 따라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거고 근데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앞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간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려면은 내일부터 얘는 이 캔들 안으로 들어가는 이 캔들의 몸통 안으로 들어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오늘 보면은 살짝 밀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안에서 잘 지키다가 종가 단일가 거래에서 지금 밀린 상태로 지금 끝이 나 있어요. 지금 시간의 단일가 거래 상태에서도 살짝 지금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가장 좋고요. 설령 그게 아닌다 하더라도 이 구간과 이 구간 사이에서 이제 박스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간적인 좀 여유를 갖고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머큐리입니다. 머큐리. 이거는 참, 이거는 뭐랄까요? 일단 오늘 상한가 갔죠. 근데 들고 있었어도 상한가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이거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게, 얘는 이 박스 구간에서 자리 잡으면 큰 시세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좀 차트다. 그래서
이때 상한가하고 이날부터 제가 지켜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한가하고 이날 안으로 들어가는 흐름을 기대를 했는데 밀렸죠. 밀리고 난 다음에 속절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밀리니까 얘는 여기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금요일날 이 캔들이 딱 나오면서 없던 구간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죠? 6,010원, 6,650원.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잡으면은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시 여기 돌파하는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틀 만에 그냥, 상한가 바로 만들어 놓고 이 구간을 아예 다, 돌파시켜 버리는 그런 흐름, 진짜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근데 제가 갖고 있었어도 상한가 못 먹었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분봉상 흐름을 좀 보시면은요. 자, 그쵸? 이 점선 구간 위에서 이런 식으로 잘 잡더니 보세요. 들었다 뺐다, 들었다 뺐다, 들었다 뺐다. 게다가 지금 이 구간은 이제 어디예요? 지금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이 구간이잖아요. 7,350원, 8,140원. 그죠? 아니나 다를까 저항 맞죠? 그러더니 다시 제자리로 오죠. 그러다가 느닷없이 2시 넘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그냥 수급 들어오더니 상한가 마감. 만약에 이건 제가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많이 먹어봤자 여기였을 겁니다. 만약에 저였으면은 여기서 아마 걸어놓고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상한가 먹으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참 먹기 어려운 상한가를 드신 거예요. 예. 자, 내일부터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겠죠. 이거는 중요한 구간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바로 내일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해서 신규 매수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신규 매수는 이 구간 안에서 했었어야 되는 거가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재수 좋게 올라가다가 요 구간 지지 테스트 하러 내려오면은 그때는 이제 신규 매수 타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앞으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히 올라가는데 절대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오늘도 한 10종목 살펴봤네요. 영상 녹화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뭐 장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단 특이한 캔들, 좀 기대에 벗어난 캔들 흐름 나온 종목들은 좀 봤었어야 됐기 때문에 좀 많은 종목 같이 살펴봤고요. 어쨌든 그냥 경험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지수의 흐름은 좋지 않아요. 이거는 일단 이 863, 873 이 구간을 찍으러 갈 가능성이 되게 커 보이는 지금 흐름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때도 보면은 이렇게 이 구간 안 찍고 다시 그 다음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양봉 만들면서 이 앞전 음봉 감싸고 이렇게 이 구간 안으로 들어놓는 흐름이 뭐 안 나온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런 흐름 좀 기대는 한번 해보겠고요. 하지만은 이 구간을 찍으러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흐름의 어떤 형태는 생각을 하시고 대응에 임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